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전산회계 2급 본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보시는 것처럼 재무제표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강의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좀 안내하고 시작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교재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이 이 교재를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여러분 현재 이 영상이 최초 업로드되는 이 시점에는 현재 저술 중이라 이렇게 표지는 보이시지만 당장은 구매가 불가능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한 1월 달이나 2월 달쯤 출간 예정이고요. 출간되면 이 영상 아래쪽에 설명 부분에다가 여러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두 번째 안내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시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모든 영상을 제가 무료로 전편 공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왜 무료로 공개하느냐, 혹시 영상이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자, 왜 무료로 공개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일종의 재능 기부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저에 대한 홍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영상을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이 영상의 퀄리티는 상당합니다. 뭐 보이시는 이 화질상의 문제도 그렇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PPT를 만들어 화면에 EBS 빔처럼 이렇게 쏘면서 강의를 진행하잖아요. 시간도 사실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를 못하지는 않아요. 조금 해요. 자, 근데 왜 무료로 공개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능 기부 차원과 저의 홍보 차원에 무료로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요. 다른 유명한 유료 강의에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강의를 제가 앞으로 진행을 하니까 구독해 놓으시고 제가 일주일에 몇 편씩 올릴 테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봐주시기 바라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재무제표의 생성 과정에 대한 여러분 출제 경향 공부 방법 안내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할 재무제표의 생성 과정은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출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혹시 여러분이 영상을 바로 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의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반드시 주의 깊게 시청을 하셔야 돼요. 왜? 보이시는 것처럼 앞으로의 학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이고요. 절대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영화 보듯이 그냥 들으시면 돼요. 대신 멍만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얘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요 위에 세 개는 재무상태표 표시가 될 거고요. 이 수익, 비용 두 개는 손익계산서 표시가 되는데 요거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히고요. 또 한편으로 앞으로 저랑 나중에 공부할 차변과 대변에 대한 감을 잡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강의는요, 다른데 어디에도 없는 강의이고요. 제가 오랜 경험 통해서 요런 강의를 해야 학생들이 공부할 때 차변 대변과 요런 항목들에 대한 이해가 몸에 체화되겠구나 라고 해서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요. 딴 데 가서 들을 수 없는 강의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공부할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개념과 차변, 대변에 대한 개념을 미리 잡아보시기 바라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할 내용 재무제표의 생성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무제표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가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으세요.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 삼성전자죠. 여러분 이러한 주식회사가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하는 회사들의 형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냐, 제가 좀 옛날 얘기 해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지금 마크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주식회사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인도 회사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옛날 역사 시간 공부했던 거, 세계사 시간 공부했던 거. 이 동인도 회사는요, 네덜란드에서 650만 길더 정도의 투자금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영국의 귀족이나 스페인의 귀족이나 그리고 프랑스의 귀족들은 돈들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본인이 돈을 투자해서 무역을 한 거죠.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떤 특정 몇 사람 귀족이 돈을 왕창 대서 해외에 원정으로 투자할 만 여러 개 없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투자금을 모았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제 이걸 처음 시도했고요.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지금 동남아시아 그림을 표시해 놨지요. 이 동남아시아 중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를 가가지고 쿠추 같은 향신료나 커피 같은 거를 왕창 사가지고 이 배를 통해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무력으로 이제 진압할 필요도 있고 약탈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귀족이 중심이 돼서 돈을 대주주로 투자를 하고요. 수많은 시민들한테 돈을 모아서 투자금을 모은 다음에 배도 구매를 하고 이렇게 군대도 모집을 해서 동남아시아에 보내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아주 헐값에 사왔겠죠. 그래 놓고 유럽에서 아주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주식회사의 시초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삼성전자의 주식 실물의 양식이에요. 자, 주식회사의 시작은 주주들한테 투자금, 출자금을 모집하는 게 여러분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제 뭐 몇 회 주식 발행이다, 발행일은 언제다, 액면금액은 얼마다, 이 주식은 종류가 김영식 보통주다, 뭐 이런 식으로 본주권은 당회사의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명 김영자에게 교부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거는 현대의 지금 와서 이야기지만 그 옛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도 이거랑 약간 양식을 다르겠지만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주주한테 교부를 했겠죠. 여러분 실질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시작을 투자금을 출자금을 모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돈이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야 돼. 그래서 차입금이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 자, 그런 다음에 경영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투자자가 동인도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대주주랑 소액주주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투자자들이, 귀족이, 시민들이 항해를 할 줄 알까요? 후추를 알고 여러분 커피를 알까요? 동남아시아를 알까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항해를 잘하는 어떤 선장 같은 사람들을 뽑아서, 야, 당신이 이 돈 가지고 가서 배 사가지고 자 항해해서 가서 후추하고 커피 사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임무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소유는 투자자들이 소유한 거고요.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 선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그 옛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개념이 나온 겁니다. 투자한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돈을 빌리는 차입금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CEO 경영자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됐죠. 여러분 그 옛날 동인도 회사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재무제표 생성 과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볼까요? 오늘날의 경영은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겼다, 뭐 미국의 페이스북이다, 구글이다, 뭐 우리나라의 뭐 어떤 회사다, 뭐 쿠팡이다, 뭐 다양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본인이 대주주로 투자도 하지만 수많은 지인들한테 또는 공개적으로 소액주주한테 투자금을 받겠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돈을 만들죠? 이 돈 가지고 이제 공장 짓고, 물건 만들고, 사람 뽑고, 물건 팔고, 회사 경영하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오늘날의 경영의 이 모습이나 좀 아까 봤던 그 옛날의 동인도 회사의 모습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그 투자금을 댄 거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그 당시에도 채권자들이 있었거든요.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 돈 모아서 선장한테 주니까 그 선장이 회사 만들어서 갔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동남아시아에. 동일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가 되나, 여러분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주식회사에 제가 간단한 설립 사례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부의 분들이야 취업의 경험이 있거나 사회생활을 좀 해봤겠지만,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대학생. 사회생활 경험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내가 앞으로 어떤 조그마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라는 상상을 좀 하면서 강의를 좀 들으면 조금 더 피부에 잘 와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쇼핑몰을 운영한다 가정을 할게요. 거기서 의류를 판다 라고 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고 자금 운영을 하겠죠?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까요? 좀 아까 그러면 현대 모습도 보여줬고 옛날에 그 동인도에서도 보여줬었죠? 자금 조달 어떻게 합니까? 내 돈도 집어넣고 빌리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5명의 주주, 본인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5명의 주주한테 10만 원씩 50만 원을 투자금을 받은 거예요. 금액을 여러분 사실은 50만 원으로 창업하기 힘들지만 너무 큰 금액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뭐 10억, 20억 집어넣으면 너무 금액이 몸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 수준의 금액으로 낮게 적었습니다. 50만 원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은행에서 30만 원을 빌린 겁니다. 꼭 은행이 아니어도 뭐 지인한테 아는 분께 차입할 수도 있겠죠? 자, 얘는 남의 돈이에요? 얘는 내 돈이에요. 총 얼마가 조달된 겁니까? 자, 조달된 금액은 여러분 80만 원이 조달된 겁니다. 이걸 조달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돈으로 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팔 의류. 여러분 얘를 다른 말로 이제 재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자세한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팔 물건 의류를 40만 원치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그마한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사무실 보증금으로 30만 원을 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돈이 얼마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회사를 내가 운영하기 위해서 조달한 돈, 내 돈으로 50만 원, 빌린 돈 30만 원. 총 얼마를 조달한 겁니까? 80만 원 조달해서 40만 원 쓰고 30만 원 썼으니까 얼마가 남았을까요? 여유자금으로 10만 원 남았겠죠? 이 여유자금을 뭐 은행에 입출금 예금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금고에다 현금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입출금 예금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80만 원을 조달을 해가지고요. 재고로 40만 원, 보증금으로 30만 원, 여유자금 10만 원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총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80만 원이죠. 이렇게 자산의 운영이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달한 돈과 쓴 돈, 썼다고 표현하면 조금 용어가 다를 수 있는 게 얘는 지금 안 쓴 거 아닙니까? 10만 원은 금고에 집어넣었잖아요. 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썼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운영한단 말이 조금 더 여기에 국어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운영이란 말은 꼭 썼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갖고 있는 것도 운영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운영할 거니? 자, 의류 구입으로 운영할게요. 어떻게 운영할 거니? 보증금으로 주는 거로 운영할게요. 어떻게 운영할 거니? 금고에 가지고 있을게요. 다 운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한 돈을 운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요약을 하면 명지패션이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CEO 김명지 씨를 뽑아놨는데, 자, 30만 원은 채권자 땡땡땡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고요. 타인 자본으로. 자, 50만 원은 주주한테 자기 자본으로 조달을 80만 원을 해서, 자, 30만 원은 보증금, 40만 원은 의류 재고로, 10만 원은 여유자금으로 이렇게 운영 중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달한 자금과 운영한 자금, 요건 항상 금액이 같게 돼 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감을 잡으면 돼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거를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고요. 차변과 대변이 같은 거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건 지금 생각할 게 아닙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조달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조달할 때는 남의 돈 타인 자본과 내 돈 자기 자본이 있나 보다. 여러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여러분 이거를 제가 한번 재무 상태표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회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저 앞전 강의에서 회계는 정보가 필요한 회사 내부, 회사 외부의 사람들한테 회계 거래가 발생하면 그거를 잘 요약 정리해서 재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재무 정보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재무 상태표, 또 하나는 손익계산서라고 그랬죠. 자, 그 재무 상태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창업 단계의 재무 상태표를 만드는데 한 가지 약속이 필요해요. 자, 이걸 여러분 표시할 때요. 그냥 자산이 80만 원이 있고요. 자, 남한테 빌린 돈이 뭐 30만 원이 있고요. 내 돈을 50만 원을 투자했어요.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또 줄을 긋는 거죠. 이렇게 현금이 얼마 있고요. 재고가 얼마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게 보기가 좋아요. 간단한 메모예요. 간단한 메모밖에 안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 약속이 있어요. 약속. 무슨 약속이 있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를 하자고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오른쪽에다가 자금의 조달을 표시하기로 하자. 왼쪽에다가는 자금의 운용을 적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반항하라서 아니 왜 약속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왼쪽에다가 조달을 적고 오른쪽에 운용을 적자 라고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약속인데 그걸 안 지키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거부 반응을 느끼지 마시고요. 그냥 약속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정도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자금의 조달을 어느 쪽에 적기로 했다고요? 오른쪽에. 자금의 운영은 어느 쪽에 적기로 했다고요? 왼쪽에. 자, 먼저 자금의 조달 어떻게 하기로 했죠? 두 가지가 있었죠. 남한테 빌린 돈과 내 돈이 있었죠. 또 약속이에요. 또 약속. 타인 자본 남한테 빌린 돈은 오른쪽 위에 적기로. 그 다음에 내 돈, 자기 자본은 아래쪽에 적기로. 여러분 남한테 빌린 돈을 전문용어로 부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내가 투자한 내 자기 자본, 내 돈을 자본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부채와 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 감을 잡으세요. 정리하면 부채는 오른쪽 위에, 내 돈 자기 자본은 오른쪽 아래 적기로 약속을 했다. 이 약속은 좀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왼쪽에다가 운용적인 재산, 다른 말로 자산을 적기로 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꼭 암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 약속을 좀 전에 그 인터넷 쇼핑몰 만드는 거에다가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의 조달은 오른쪽 적기로 했고 자금의 운용 왼쪽에 적기로 했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재무 상태를 알려준단 말의 의미는 우리 회사가 또는 어떤 개인이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고, 말을 바꿀게요. 자산을 갖고 있고, 얼마나 빚이 있는지, 부채가 있는지, 얼마나 내 돈이 있는지, 자본이 있는지 알려주는 표가 바로 재무상태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재산이 얼마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또 여러분 빚이 얼마예요? 또 여러분 여러분 돈이 얼마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날짜를 찍어줘야 돼요. 왜? 나의 재산과 나의 부채와 나의 자본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게 1월 1일자 금액을 묻는 건지 5월 1일자를 묻는 건지 10월 1일자를 묻는 건지 12월 30일을 묻는 건지 날짜가 필요하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에다가 날짜를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 이 쇼핑몰이 1월 1일자에 오픈했다라는 가정이에요. 만약에 이 쇼핑몰이 5월 1일자에 오픈했다면 여기다가 5월 1일 적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해 편의상 우리나라는 달력으로 생활을 하고 달력의 시작이 1월 1일이고 달력의 끝이 12월 말이니까 이렇게 1월 1일 적은 겁니다. 또 하나, 이 재무제표가 누구 건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홍길동 건지 삼성전자 건지. 그래서 여기다가 회사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1월 1일자에 명지패션이라는 회사가 오픈을 했는데 이 날짜에 이 회사의 재무의 상태, 다른 말로 자산, 부채, 자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른쪽 빌린 돈이 얼마 있었죠? 아까 30만 원을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금액을 적어줍니다. 근데 여기다가 빌린 돈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린 돈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고요. 차입금은 한자를 기반으로 만든 단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빌린 돈이 있어 보여요? 차입금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질문하면 국어 학자분들이 뭐라고 하려나요? 예. 자, 빌린 돈이 국어이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용어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계정 과목이라고 불러요. 네, 계정 과목은 뭐 누구는 빌린 돈, 누구는 뭐 차입금, 누구는 꾼 돈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다 보니까 이 계정 과목은 한자를 기반으로 해서요. 자,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를 정해서 쓴답니다. 나중에 제가 K랩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K랩에 아예 등록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린 돈보다는 한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차입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내 돈 보시는 것처럼 내 돈은 자본금이라고 불러요. 자, 얼마가 들어갔었습니까? 아까 50만 원을 투자했었죠. 여러분 제가 이 숫자 쓸 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라인을 맞췄죠. 이렇게 회계에서는 숫자 쓸 때 이렇게 라인을 맞춰 쓰는 게 어떤 통용된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걔가 얼마냐? 걔가 80만 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금고에 여유자금 10만 원 가지고 있었죠? 있죠? 그 다음에 팔 의류를 얼마치 구매를 했냐면 팔 의류가 40만 원어치 구매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팔 의류의 이름을 재고자산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여러분 이 알맹이를 다시 말하지만 계정 과목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는 계정 과목 명칭 중요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어려우시면 여기다가 팔 옷, 팔 재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아무튼 편하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맡겨놨잖아요. 나중에 내가 이 사무실을 빼면 그 건물주가 나한테 돌려줄 돈이죠. 이 보증금이 얼마냐면 3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걔를 내면 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 그림에 보여드린 조달한 돈을 이렇게 썼다는 그 일반적인 메모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약속해서 쓴 재무상태표의 양식이 바로 요거예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날짜가 중요하다고 했죠? 오픈 날짜예요. 자, 창업 단계. 이제 뭐 하겠습니까? 영업을 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여기다가 표시 좀 해놨어요. 이 회사가 1년간 얼마나 장사했는지를 가정해서 제가 써놓은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 아닙니까? 손해본 돈, 이익 본 돈을 계산하는 서류다, 종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손익계산서. 어떻게 영업을 했나 보니까 연간 80만 원어치 의류를 판매를 했고요. 근데 이게 아까 재고가 40만 원어치 있었잖아요. 처음에 살 때. 근데 그중에 얼마를 팔았냐면 35만 원어치를 판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남았겠습니까? 자, 5만 원은 못 팔고 얘는 미판매가 된 거죠.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 이런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35만 원짜리 이렇게 얼마에 판 거냐? 80만 원을 판 거죠.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냐? 아, 이익이 생겼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 급여 10만 원을 주고요. 사무실 월세 5만 원을 내고요. 은행 이자 2만 원을 냈어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80만 원에서 자, 35만 원은 팔린 거에 대한 원가도 들어가니까 요거 35만 원 빼고 마이너스, 자, 요거 10만 원 빼고, 요거 사무실 월세 빼고, 요거 은행 차입금 빼고, 그럼 얼마가 나올 거예요? 이익이? 자, 보시는 것처럼 순이익이 28만 원이 나와요. 다 빼보세요. 28만 원 나옵니다. 이게 이 회사의 성과예요. 여러분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러분 이것도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느냐? 자, 볼게요.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기간이 들어가요. 기간. 왜? 경영의 성과는 장사한 결과는 하루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치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자, 오픈하고 1년간 12월 말까지 장사했다라는 표현이고요. 어느 회사 건지도 알아야 되니까 저 왼쪽 보시는 것처럼 회사 이름 적게 되어 있고요. 맨 위에 물건 판 거를 매출이라고 표현해요. 물건 원가가 35만 원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매출총이익이 45만 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빼고 임차료 빼고, 이게 장사한 결과예요. 여기서 이자 빼고 남은 돈이 단기순이익이죠. 여러분이 손익계산서에 대한 자세한 양식과 명칭, 매출원가 이런 거에 대한 용어들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외부에 알려지는 거죠. 자, 여러분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창업 단계의 재무상태표와 1년간의 경영성과를 표로 보여드렸죠. 이게 전 세계적인 약속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는 게. 이제 드디어 1월 1일 날 오픈을 해가지고 12월 31일이 됐죠. 그럼 12월 31일자 연도 말에 다시 한번 이 회사의 재무의 상태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1년 지나서 12월 31일자의 새로운 재무상태표를 알기 위해서는요, 자산, 부채, 자본들이, 항목들이 금액이 변동이 돼요. 또 변동하는 금액들을 추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뭐가 변동할까요? 은행에 빌린 차입금은 갚은 적이 없고 또 빌려온 적이 없으니까 금액 변동이 없겠죠? 보증금 건드린 적 없죠? 근데 뭐가 바뀌느냐? 먼저 현금이 바뀝니다. 현금. 왜 바뀌느냐? 여러분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여유자금 1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을 하면 돈이 8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이 양식은 우리가 흔히 쓰는 현금 출납부나 용돈 기입장과 아주 동일한 양식이에요. 자, 이제 항목이 변동된 여기다 이유를 적어주는 거고요.
들어온 금액과 나간 돈을 적어줘서 여기가 잔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10만 원으로 기초연금 시작을 했는데 80만 원 물건 팔아서 10만 원 늘어서 90만 원이 됐다가 급여 주고 월세 임차료 지급하고 이자 주고 나니까 금액이 얼마로 바뀐 겁니까? 73만 원으로 현금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죠. 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냥 용돈기 그냥 뜬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또 뭐가 바뀌느냐? 보시는 것처럼 재고가 바뀌어요. 아까 재고자산을 40만 원어치 구매를 해왔는데 35만 원어치 팔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잔고가 남는 거예요. 잔액이. 12월 말째에 5만 원어치 재고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변동된 항목들을 계산해 보니 현금은 73만 원, 재고는 5만 원으로 바뀌었겠죠? 여러분 요거를 반영해서 12월 말자에 새로운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볼게요. 즉 말을 바꾸면 창업 뒤 1년 뒤의 재무상태표 어떻게 되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여러분 특정 시점이에요. 어느 시점입니까? 12월 31일자. 왼쪽 회사 이름 적어준다고 했죠? 여러분 차입금은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대로 30만 원입니다. 내가 투자한 돈도 50만 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게 내가 벌어들인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28만 원이었죠? 자, 이 번 돈은 누구 돈일까요? 이 돈. 이게 누구 돈일까요? 채권자의 돈일까요? CEO 경영자 돈일까요? 돈 된 투자자 주주 걸까요? 자, 그럼 아까 동인도 회사 떠올려 보세요. 동인도 회사에 대주주랑 소액주주가 돈을 투자했단 말이죠? 은행에 돈을 빌렸단 말이죠? 그 돈 투자해서 배 사고 군대 모집하고 각종 물자 사가지고 선장한테 맡겨서 네 CEO 갔다 와라. 갔다 와 돈을 왕창 번 거예요? 이 번 돈은 선장 거예요? 군대 거예요? 투자한 주주 거예요? 은행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투자의 결과는 주주 거예요. 주주 거. 만약에 손해보면 다 돈 날리는 거고요. 엄청 벌면 그 다 먹는 거죠. 채권자한테 원금 주고 이자 주고 CEO들 월급 주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남은 거 다 주주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요 위쪽은 타인 자본 쪽이고요. 요 밑에 쪽은 자기 자본 쪽이기 때문에 주주의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28만 원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30만 원, 50만 원, 28만 원 더하면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 그래서 이 개가 108만 원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거 변동이 없다 가정하면 그냥 벌어들인 이익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오른쪽이. 그런데 여러분 좀 아까 현금을 계산해 보니까 12월 말에는 73만 원으로 바뀌어 있다고 했고요. 재고는 팔고 남은 게 5만 원이라고 했고요. 보증금은 30만 원 줬는데 변동이 없다 그랬죠. 더해보면 자 똑같이 108만 원이 나옵니다. 즉, 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이익잉여금이 28만 원만큼 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맹이는 바뀌었지만 왼쪽에서도 28만 원이 증가한 거죠. 어떻게 증가했느냐? 보증금은 그대로죠? 재고는 오히려 35만 원이 줄었죠? 현금이 그만큼 더 는 겁니다. 항상 같아요. 왜? 오른쪽은 자금의 조달이고 왼쪽은 자금의 운영이라 그랬잖아요. 조달된 돈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여러분 이 조달은 빌린 돈도 아니고 투자금도 아니고 얘는 경영의 성과예요. 경영 성과로 28만 원만큼 조달이 늘었어요. 벌어들였으니까 그만큼 갖고 있는 자산도 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재무제표 중에 제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여드렸는데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약속만 기억하면 돼요. 오른쪽 위는 빌린 돈, 오른쪽 아래는 내 돈, 왼쪽은 갖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표시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 보시는 것처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가 마지막으로 볼 내용이에요. 자,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약속이라 그랬죠. 특정 날짜, 특정 시기의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왼쪽, 부채는 오른쪽 위, 자본은 오른쪽 아래인데 처음 투자한 원금 부분은 자, 투자금입니다. 투자금 부분은 자본금에 표시를 하고 요 이익잉여금은 경영의 성과를 여기다 당기순이익을 집어넣는다고 했죠.
이게 이제 수익 비용을 총 차감해서 벌어들인 돈이잖아요. 이게 경영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이 성과는 누구 거라 그랬죠? 주주 거라 그랬죠? 주주 거 어디로 보내야 되는 겁니까? 주주 거가 바로 여기 자본 부분이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이 단기순이익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요렇게 이익이용으로 보낸다. 그럼 요렇게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서 용어만 몇 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자본금, 이익잉여금. 이익이 나서 남아도는 돈이다. 누구 거다? 주주 거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큰 관계만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상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의 생성 과정을 옛날의 동인도 회사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제가 관계를 보여드렸죠. 회사가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자금의 조달이 필요하죠. 여러분 자금의 조달 뭘로 하는 겁니까? 타인 자본도 있고요. 자기 자본도 있는 겁니다. 운영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사가 자산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 자본은 부채가 되는 거고요. 자기 자본은 자본이 되는 거고요. 회사가 운영적인 거를 다른 말로 재산 대신 자산이라는 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바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경영의 성과. 이게 경영의 성과가 바로 자, 수익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인지 알려주는 거죠. 이거 어디 표시가 되는 겁니까? 바로 경영의 성과는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는 거죠.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식이 재무상태표는 조달은 우측에 부채자본, 운영은 왼쪽 자산으로 표시하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매출에 시작해. 이게 수익의 또 다른 용어인 거예요. 수많은 비용도 있겠죠. 그래서 이익이 생기는 단기순이익을 계산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는 거다? 자본의 한 항목으로 가는데 뭐로 가는 거다? 그 이름을 보면 이익잉여금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자산, 부채, 자본의 표시 위치, 그리고 만들어지는 재무상태표의 양식,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이 표시되는 손익계산서 양식을 보여드렸고 두 개의 관계를 보여드렸죠. 자, 여러분 이게 나중에 공부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기본 개념이고요. 동시에 이 왼쪽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차변, 이를 대변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에 아주 기본되는 근간을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동인도 회사 주식회사의 시초를 떠올리시면서 이 재무제표 생성 과정을 정리 한번 해보기 바라요. 자,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할게요.